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완전 고용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 노동시장의 지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구인 공고가 사상 최대치라고 밝혔지만 민간업체가 집계한 데이터는 고용시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씹리크루터 분석 결과 작년 12월 구인 건수가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 대비 26% 높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노동부 발표와 차이를 보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구인 건수가 역대 최고인 1,100만 개로 2020년 2월 대비 5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내주 1월 일자리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식당과 병원, 요양원 등의 채용이 급증해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을 상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 업체인 인디드 역시 채용 공고가 줄고 있고 수치도 노동부 데이터보다는 큰 내림세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씹리크루터 이안 시겔 CEO는 온라인 채용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냉각됐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업체는 고용 둔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데 정부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구인 및 이직률을 설문조사로 데이터를 집계하는데 최근 수년간 설문에 응하는 기업들이 현저히 줄면서 노동부의 일자리 수 추정치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노동부 설문 응답률은 2020년 2월 65%에서 작년 9월 30.6%로 감소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노동부 고용 데이터 지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인슐린 가격을 70% 인하한다고 발표하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던 대형 제약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인슐린 제품인 휴마로그와 휴물린 가격을 오는 4분기부터 7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매되는 무상표 인슐린의 정가도 한 병 $82에서 $25로 인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들이 식사 시간에 주사로 놓는 인슐린 중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또 인슐린 제품 구매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을 월 $35로 제한하는 인슐린 밸류 프로그램을 민간 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키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가격 인하를 엄청난 뉴스라고 환영하면서 원가가 $10 미만인데 미국인들은 때때로 $300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제약사들도 일라이 릴리의 인하를 따라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연방 메디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환자는 인슐린 처방에 대해 매달 $35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지난 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개최된 민주당 하원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입법 성과를 강조하면서 반도체법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반도체법을 처리했고 이로써 미 제조업에 $3천억 투자됐다라며 알다시피 난 한국을 방문했고 그 당시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왜 미국에 투자하느냐고 물었다면서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답했다라고 전하며 미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소에도 한국 기업인들과의 면담 내용을 자주 연설에 인용해왔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을 찾아 삼성 반도체 공장과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고 결국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전복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청 이야기입니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초에 설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 공포되면 3개월 안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732만 한인 동포들의 수곤이 이루어져 시카고 한인사회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외교부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150에서 200명으로 편제해
행안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정부 지향에 맞춰 그 정도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망입니다. 이제는 영사, 법무, 교육, 병역 등 재반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이던 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홍보 사업, 그리고 차세대 동포교육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동포재단은 제주도에 있었지만 동포청은 수도권 유치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외교부 산하 기구였으나 동포청이 정부 조직으로 출범하면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해 산하에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시카고 한인사회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동포청 설립을 환영하면서 동포들의 지위가 좀 향상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은 이중 국적 취득과 관련해 기준 나이인 65세에 하향 조정으로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해외 동포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한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장은 현재 남북한 인구가 7,500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수가 거의 10%에 육박하는 만큼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단체장들은 시카고 동포들이 한국에 송금하는 금액이나 한국 방문 시 가져가는 돈도 상당할 것이라며 앞으로 동포에 대한 창구가 일원화되면 서로 협력해 윈윈하는 관계를 형성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인사회는 이제 고령화되어 가면서 이중 국적에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병역법 개선으로 마음 놓고 한국에 가서 취업을 가능케 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한인회 측은 동포청이 외교부 산하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동포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해외 동포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 은퇴자는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동포들과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해외 동포로서 무조건 한국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요구하기보다는 양방향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협력 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린이들이 접하기에 유해한 컨텐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내용, 음란물, 심지어 마약 구매 정보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다는 지적입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 아동들은 유해한 컨텐츠를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해 중독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더 힐 발표에 따르면 13세 이하 아동들은 정체성을 개발하고 있는 시기라 중요하다며 유해한 SNS의 컨텐츠는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심어준다고 전했습니다. 학부모들도 스마트폰이 필수적인 실생활에서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을 공감한다면서도 정확한 규제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개개인에 따라 유해 컨텐츠를 인지하는 능력이 다르므로 부모들은 자녀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정확한 규율을 만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이 미 보건당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직원들을 인용해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해 뉴럴링크가 신청한 인간의 칩 이식 실험에 대해 거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머스크는 2016년 뉴럴링크 설립 이후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실은 작년이 돼서야 실험 승인을 요청했고 결국 거부됐습니다.
뉴럴링크는 사람의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해 컴퓨터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 중입니다. FDA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뇌 칩의 전선이 검사 대상자 뇌의 다른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칩이 과열돼 조직을 손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뇌 손상 없이 심어진 칩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올해 이런 실험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머스크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중증 마비 환자에게 칩을 이식하는 싱크론의 경우 인간에 대한 실험을 신청한 지 5년 만인 2021년 7월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내린 폭설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난 1일까지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내린 눈으로 적설량이 15피트에 이르자 재개장을 포기한 것입니다. 공원 측은 차도와 인도 등의 눈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이라며 언제 오픈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요세미티 공원은 뛰어난 풍광으로 겨울철에도 적지 않게 관광객이 몰리는 장소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